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또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한미 관세 협상 정밀 분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트럼프 한반도 통일 착수 하는 작업이 들어간 것 같아요. 트럼프 아들이 강남에 사무실을 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민노총과 친중 농민단체, 한국의 좌익단체들 씨를 말리는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이재명이가 미국의 퀀텀 컴퓨터 산업에 3,500억 달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전부 다 퀀텀 컴퓨터 산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요, 제2의 노무현으로 만들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전 세계 재래식 무기 시장을 지금 다 넘기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퀀텀 컴퓨터 시대가 되면은 내세라 개세라가 시행되는지 오늘 뭐 그런 이야기들 쭉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국제 세미나, 국제 토크 콘서트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친중이라는 단어가 중국 간첩이다, 중국 돈 먹은 놈들이다, 이런 이미지를 계속 퍼뜨렸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7년, 8년 동안 계속했고요. 실제 아스팔트 활동은 제가 2012년도부터 했고요. 지금은 이제 북한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됐는지, 그 복음 말씀, 찬송가, 그리고 한국 소식,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이런 내용들을 북한에 흘려보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첫 마디에 북녘에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은 대한민국 헌법상,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탈북하시면은,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가세요. 요런 멘트를 자꾸 이제 흘려내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도 조만간에 또 공격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대국방송 후원 자발적 구독료, 후원 계좌를, 이러니까 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대국방송용 그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금 마련 책인데요. 대한민국 방위산업 50년 그리고 미래, 한국 방위산업학회에서 나왔고 412페이지 칼라 사진 및 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절에 종합공업에 투자하고 피눈물 나게 무기 개발하던 그 내용인데요. 5만원입니다. 010-2609-2023 입금하시고 주소 및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잘 모르겠으면 전화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반중 운동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소셜미디어에 가서 보니까요, 이번 협정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제가 직접 선택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위해 한국이 미국에 지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3,500억 달러가 내가 어디로 투자되는가 보니까 미국의 퀀텀 컴퓨터 산업에 한국이 투자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또한 한국은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나아가 한국은 투자 목적으로 거액을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했는데 상무부 기록을 보면 1,500억 달러치 한국이 에너지를 사기로 돼 있다,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0억 달러치는 에너지 구매를 하고 500억 달러치는 LNG 터미널 건설, 그 LNG 파이프라인 건설 그런 거에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합의는 2주 이내에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양자회담을 갖는 자리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8월 15일 날 만나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새 대통령의 선거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이 앞에 선거라는 말 앞에는 부정이라는 말이 이제 가로 열고 닫고 딱 부정 이렇게 돼 있어요. 부정선거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면 8월 15일 날 이재명 너 리짜이밍 너 저기 백악관에 안 오면은 너 부정선거 터뜨려 버릴 거야. 부정선거 당선된 거 터뜨린다. 8월 15일 날 꼭 와야 돼. 그 이야기고, 8월 15일 날 만약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이가 서명을 하면은 자기 편한테 맞아 죽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강제로 서명하게 하고 발표를 하게 하겠죠. 지금 소고기도 추가적인 개방 없다, 쌀 개방 없다, 그게 사기를 치고 있는데 8월 15일 날 한미 정상회담 공동 합의문에는 쌀 전면 개방, 소고기 30개월 이상 된 것도 전면 개방, 그런 거를 이재명이 입으로 읊게끔 그러면 안 될 겁니다. 예. 그리고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자동차, 트럭
여기서 트럭을 보셔야 돼요. 자동차에 트럭이 들어가는데 왜 트럭이랑 카테고리를 별도로 뺐을까? 아니, 미국의 트럭이 한국에 얼마나 수출된다고 그러지 하고 이제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농업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미국 제품은 무관세입니다. 쭉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미 상무부에서 올린 엑스에 보면은 한국이 1,500억 달러치 에너지 산다고 한 거 보니까는 한국은 향후 3년 6개월 안에 미국산 에너지 1,500억 달러를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한 거 보니까는 1,000억 달러치는 에너지를 사고 500억 달러치는 아마도 알래스카 LNG 개발에 투자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에너지가 많은데 알래스카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가지고 남쪽으로 가지고 오고 남쪽의 그 가스 터미널에서 이제 배로 수출하는 뭐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64조가 든다고 하는데 500억 달러 같으면 뭐 64조 뭐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여기 개발 사업에 한국을 투자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한국은 이제 앞으로 영원히 에너지 및 전쟁 위기는 영구적으로 사라집니다. 지금 그 한국이 없으면 지금 알래스카 에너지 생산이 어렵다는 이야기고요. 러시아의 북극해 천연가스는 한국 세빙 LNG선이 없으면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도 한국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미국도 한국이 반드시 필요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데 중국한테 한국을 넘긴다고요? 아, 이거 다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한국 내에 친중 친북 세력들을 씨를 말리는 작업이 조만간에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세계 최대 부동산 재벌 트럼프 대통령 장남이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차렸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북한 개발 준비에 착수했다 이제 그 이야기고요. 여기가 이 사무실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에서 이제 북한 전역을 개발하는 뭐 그런 뭐 컨트롤 타워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겠다는 트럭이 뭐 이런 건데 사이즈가 장난 아닙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몰고 다닐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도로가 너무 좁고 뭐 그런데 이런 거를 수출하겠다고 그 관세 품목에다가 별도로 자동차와 별도로 또 트럭을 넣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앞으로 북한이 열리면은 북한에 도로가 부족하고 도로가 제대로 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픽업 트럭 아니고서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산 픽업 트럭이 한국에 어마어마하게 수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북한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K9 자주포를 만드는 한화 아시죠? 우리 무기 만드는 회사. 거기서 2026년에 K9 픽업 트럭을 이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서스펜션, 그 충격 흡수 장치 기술을 이 차에 탑재해 가지고 하나에서 2026년부터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이제 무기를 만드니까는 뭐 군사 전략, 국제 뭐 패권 전략 이런 걸 잘 알겠죠. 그러니까 북한 열린다는 거 알고 저런 차를 준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아 타스만도 이제 나왔는데 한국군 군용 차량 만드는 기술을 토대로 민수형 트럭을 출시했습니다. 기아에서 개발한 한국군 소형 전술 차량하고 뭐 크기나 외모나 보면 좀 비슷합니다. 북한이 열리면 도로가 열악한 북한 전역에서 다닐 수 있는 차량은 이런 군용 트럭, 이런 뭐 픽업 트럭 이런 거 외에는 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한국에 이 북한이 통일된다는 이야기고요. 실질적으로 내년에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북한을 흡수 통일을 해야지, 그래야지 트럼프 대통령이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뭐 구출했다, 뭐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선거에서 유리해지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6.25 정전협정일 맞아서 힘에 의한 평화로 한반도 지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설을 했죠. 그런데 여기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반도를 지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를 통일시켜 가지고 야 통일한국은 내 거야, 미국 거야, 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북한에 미국 기업들이 진출하여 도시 개발하면요 2천만 명 북한 주민들이 먹을 식량이 부족합니다.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공급을 하고
한국 정부가 예산을 들여가 사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의 농산물이 들어오면 물론 한국에도 공급이 되겠지만은 그게 이제 북한으로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나오는 쌀 가지고는요, 뭐 한 두어 달 먹으면은 쌀 수입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쌀을 전부 다 중국에서 수입했는데, 이제는 미국산 쌀을 수입을 해야 되겠죠. 중국산 빼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그 작업도 이제 하는 겁니다. 북한에 사용될 에너지 전량을 알래스카산으로 충당하게 될 겁니다. 이제 물론 한국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하게 될 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의 그 이면을 보면요, 이게 북한을 흡수통이라는 그 작업들이 밑바탕에 지금 깔려 있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네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맞는 게 하나도 없다. 뭐,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요. 이 국제 관계, 국제 정세는요, 거시적으로 보셔야 돼요. 뭐, 자꾸 미주알, 고주알, 우리나라 유튜브 1분짜리, 2분짜리, 뭐, 쪼추 영상 보고 와가지고, 뭐, 자꾸 뭐, 시비를 거시는 분도 있고, 우리나라 유튜브 채널, 뭐, 사건 한 개만 5분, 10분, 뭐, 딸랑딸랑 이야기하는, 그런 거 보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방송을 할 때는, 뭐, 논문부터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자료들, 뭐, 여러 가지 또 미국에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 인맥들, 그런 분들한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본인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가 있으면은 막 쌍욕을 하고 뭐 악성 댓글을 달고 그러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간첩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 악성 댓글 중에 보니까는 뭐 희망회로 돌리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 어차피 죽을 건데 밥은 뭐 하러 먹습니까? 희망을 가지려고 밥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희망회로 돌리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 써가지고 우리 우파 보수 국민들 힘을 꺾어버리는, 기대를 꺾어버리는 그런 인지전 공략 작전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하는 이야기 다 거짓말이다, 맞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댓글을 다는데, 아니 방송이 시작한 지 1분도 안 됐는데 그런 댓글이 올라와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공작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아시고서 방송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천안문과 자금성까지 침수된 베이징 공포의 대형수로 초토화,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 집단 거주지 중남에도 침수가 됐고요. 자금성, 천안문 등 핵심 지역 및 북경 전 지역이 침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지하에는요, 첨단 군사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모두 수몰됐어요. 자금성, 뭐 천안문, 중남의 그 밑에는 비밀 군사 이동 통로, 비밀 지하철도, 뭐 감청 시설 등등등 군사 시설이 많은데, 이제 중국 전역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뭐 도감청 시설부터 그런 게 많은데 전부 다 수몰됐고, 지금 중국 전역이 이제 물로서 초토화됐는데, 중국 전역의 지하 미사일 시설, 사이로 이런 것들 싸그리 다 침수가 된 걸로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시진핑파와 반시진핑파가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내전 터지는 거고요.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등으로 올 겨울에 수억 명이 동사아사 전염병으로 사망하게 될 겁니다. 지금 중국 인구가 8억이 안 되는데 뭐 또 한 2, 3억 줄어들면은 뭐 5억 정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소고기는 훌륭하다, 거부한 나라를 두고 보겠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뭐 한국은 소고기 봐줬다, 말이 안 되겠죠. 소고기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미국산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생긴다 하고 2008년에 광우병 파동 때 민주당이 이게 거짓 선전선동했던 게, 그게 내란죄가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친중 친북 정권인 이재명과 민주당의 텃밭인 전라도의 주력 산업인 농업, 축산업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농업 보조금 중단, 뭐 미국산 쌀 수입 금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을 무조건 관철시킬 겁니다. 관철됐죠. 이미 관철됐는데 지금 거짓말을 정부가 하고 있으니까 아마 8월 15일 날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 발표하면서 미국산 소고기 100% 개방, 뭐 미국산 쌀 100% 개방, 그런 이야기를 이재명이 입으로 직접 하게끔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친중
단체들, 뭐 친북 단체들, 이 좌파 농민 단체들한테 맞아 죽고 뭐 지지율이 빠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농민 단체 안에는 친중 친북 단체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농가 보조금을 주면 그 자금이 돌고 돌아서 친중 친북 단체로 들어가고 민주당 정치 자금으로 들어가고요.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쌀들이 우리나라의 식당가에 다 깔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 농민 단체들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전라도하고 민주당하고 농민 단체들하고 이렇게 전부 다 짬짬이 돼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카르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혈세를 받아가지고 반중운동, 친중운동, 친중 반미운동 하면서 보수 정권을 갈아엎고 그런 작전을 벌였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번에 완전히 으깨버리는 겁니다. 박살내는 겁니다. 자, 앞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현대기아차가 한국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만든 현대기아차는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미국은 로봇이 조립을 하고 미국에서 생산된 현대기아차는 철판이 더 두껍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억대 연봉 받으면서 파업하는 민노총이 조립을 하고 그리고 뭐 철판도 가늘고 얇고 이런 걸 쓰고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안 되겠죠. 없겠죠. 그러니까 미국산 현대기아차한테 한국산 현대기아차가 박살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래 되면 한국산 현대기아차는 이 노조 현대차 생산직을 대량 해고하고 로봇화로 바꿔야 됩니다. 그 대규모 구조조정 뭐 해야 되고요. 이래 되면 이제 민노총이 와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전략은 민노총과 민주당이 전쟁을 벌이게끔 만들고요. 민노총과 이재명이 전쟁을 벌이게 만들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전쟁을 벌이게 만들고 중국과 이재명이 전쟁을 벌이게 만들고 서로 총질하게 만드는 뭐 그런 작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임명식을 개최한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8월 15일 날 미국에 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8월 15일 날 광화문에서는 반 이재명 시위가 폭발하게 될 거고요. 트럼프가 이재명을 미국에 불러놓고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앞장서겠다고 야 서명해라. 서명 안 해? 안 하면 이 부정선거인 거 다 폭로하고 이거 우리 관세 이거 뭐 50% 올린다? 뭐 이런 협박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너 온 김에 관타나모 한번 구경하고 가라. 저 FBI 국장 들어와 보세요. 예, 제명이 이제 관타나모 한번 구경시키세요. 뭐 이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산 소고기, 쌀, 100% 개방한다고 이재명 입으로 말하게 만들 거고요. GDP 대비 5%까지 국방비 쓰겠다. 중국 때려잡는데 앞장서겠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100억 달러, 내겠다. 이런 거 합의를 시킬 겁니다. 그거 하려고, 2주 있다 봅시다 해놓고, 당신, 선거에 성공한 거를 축하한다. 이 뭐예요?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 알고 있어. 어떻게, 2주 있다가 안 오면은 이거 폭로할 거야? 2주 있다 오세요 해놓고 2주 있다 오면은 다 사인해. 그걸 해놓고 사인 안 한다 그러면 온 김에 이제 관타나모 보내보나. 그래 가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이가 지만 살면 되니까 트럼프가 너는 살려줄게 약속을 하면은 사인을 할 겁니다.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런데 갔다 오면은 이제 지지율 왕창 빠지고요. 그래 되면 대법원이 선거법 유죄 파기환송심 날짜를 잡을 거고 이재명의 당선이 취소가 되겠죠. 그래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주려고 했는데 좀 어떻게 한국의 법을 존중한다 이러면서 그 이재명이 버리는 겁니다. 쓰고 버리는 거예요. 노무현의 친미적인 업적, 노무현이 한미 FTA 체결했죠. 제주 해군기지 건설했고 평택 미군기지 건설했고 이게 전부 대중국 견제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반미였는데 미국 갔다 와가지고 완전히 친미로 돌아섰어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국은요, 대통령이고 외교관이고 간에 우리 비밀 회담 좀 합시다 해가지고 한국 통역 잠깐 나가 있으라 해놓고 저쪽 비밀 방에 데려가가지고 흑형들이 덩치 큰 애들 뒤에서 잡고 배를 때린다고. 때리면 맞았다 말도 못하고 그냥 낑낑거리는 거지. 그래 주 팬다고 미국은. 자, 노무현이가 친미적인 업적을 해놓고 대선에서 참패를 했죠.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탄생했고 부엉이 바위에서 40m 아래로 떨어졌으나 피가 한 방울도 없는 희한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미국이 한미 FTA를 통해서 돈을 벌게 해주었으나
한국 정치권은 중국의 충성맹세라고 친중 친미 양다리를 거쳤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보수 정권이었다고 하지만은 2009년에 한나라당이 중공과 MOU 체결했고요. 박근혜 정권 때는 아예 대놓고 친중 정책을 했고 전승절라 천안문 막루에 올라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친중 친북 왔다 갔다 했고요. 문재인 때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했죠. 윤석열 정권 때는 중국산 해상풍력 장비를 100조 원치 수입하는 걸 승인을 했습니다. 문재인이가 태양광으로 한번 해먹고 해상풍력 해먹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다 싸그리 취소하고 중국산 태양광 패널 사오면서 그 부정부패 그것도 수사를 하고 문재인이가 북한에 USB 넘긴 그거 잡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문재인 세력 척결을 거부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없이 많은 애국 국민들이 문재인이 잡아들이라고 했는데 거부하고 트럼프 쪽에서도 문재인이 처벌하라고 했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의 보소나루 대통령한테는 친서도 보내고 야 보소나루 풀어주라 안 그러면은 특별관세 50% 때린다 뭐 그렇게 압력을 넣고 하는데 유독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재인 세력 척결을 거부해서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왜 트럼프가 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할까 하고 미국 쪽에 알아보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아직도 문재인의 아바타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군사 작전을 함에 있어가지고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비밀군사 작전이 미국의 바이든 쪽에도 알려지게 됐고 중국에도 알려지게 되고 해가지고 되게 곤혹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쥐도새도 모르게 잡아가야 되는데 비상계엄을 해버리니까 이제 도망갈 놈 도망가고 증거인멸할 놈 증거인멸하고 그리고 미국의 토니 블링컨 바이든 쪽의 외교부 장관이 갑자기 한국에 방한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비밀군사 작전을 전 세계에 다 알렸다.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 쪽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조금 틀리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나한테 와서 쌍욕하고, 악성 댓글 달고 그러는데요. 제가 알아낸 사실은 알려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바마가 트럼프 대통령을 러시아 스캔들을 조작해가지고 탄핵을 시키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로 이렇게 뇌물 먹은 것도 없는데 뇌물죄 뒤집어 쓰고 탄핵이 되는 과정이 본인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트럼프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검사 윤석열, 특검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오바마를 처벌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사실은 제가 알려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난하는 것보다는,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아낸 사실에 대해서는 알려드리니까 알아서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국산 제품이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는 5%인데요. 그러니까 한국도 중국 화끈하게 때려잡겠다 하면은 관세가 이제 5%까지 떨어지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의 상무부에서는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했다. 이익의 90%는 미국 몫이다. 이러는데요. 이거 도대체 어디에 투자되나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하는데 투자되는데 이게 퀀텀 컴퓨터 산업에 한국 기업들이 3,500억 달러를 이제 투자하는 걸로 그래 나옵니다. 제가 요즘먼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트럼프는 이미 계산 끝났다. 이란 초토화가 몰고 온 후폭풍, 곧 중동에 최악의 전쟁터인다. 요런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영우 박사님이라고, 하와이대에서 정치학과 강사를 하고 계시고, 세계 정세 및 국가 전략 분석하고, 미래학, 국제정치학 박사입니다. 신냉전, 퀀텀 패권, 쟁탈전이라는 이런 책을 쓰셨는데, 이거 제가 책을 주문했습니다. 내가 한번 읽어보려고요.
그런데 여기 이거를 보니까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중국이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미국의 턱밑까지 추격하자 미국은 양자 컴퓨터 다음 시대인 퀀텀 컴퓨터 시대로 2028년부터 진입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퀀텀 컴퓨터로 만든 암호 해킹 프로그램으로 돌리면요, 모든 양자 컴퓨터 기반 암호 체계는 파괴가 가능하고요. 지금 뭐 내세라 개세라 우리 트럼프 쪽 계신 분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게 가능해진답니다. 그 딥스테이트가 전 세계에 암호를 막 걸어가지고 숨겨놓은 자산을 그걸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암호 다 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뺏어가지고 돌려주는 거는 그런 어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28년부터 퀀텀 컴퓨터 시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 좀 빨라질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양자 컴퓨터 시대는 지금 미국을 100으로 보면요, 중국이 양자 컴퓨터 기술은 35% 따라왔고 양자 통신은 뭐 82.5%에서 뭐 많게는 84.8% 거의 85%까지 따라왔고요. 양자 통신은. 양자 센서는 40.9%까지 따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뭐 2.3점, 뭐 2.9점, 한국은 뭐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양자 센서 전부 다 3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이게 양자 컴퓨터로 들어갈까 말까 이제 딱 초입인데 중국은 절반 따라오니까 미국이 양자 컴퓨터 이거 버리고 야 퀀텀 컴퓨터로 들어가겠다 이건데 디지털 시대가 석기 시대라면은 이 양자 컴퓨터 시대는 청동기 시대고 그 퀀텀 컴퓨터 시대는 이제 철기 시대입니다. 철기로 만든 무기 칼 가지고 청동기 칼을 깨부수면 바로 깨지죠. 그러니까 전쟁이 아예 게임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2028년도부터 퀀텀 컴퓨터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 미국 기업들에게 투자를 독려하고 있으나 미국 정부도 돈이 없고 미국 기업도 돈이 없어서 천문학적인 투자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의 양자 컴퓨터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자 동맹국들을 압박하여 퀀텀 컴퓨터 산업에 투자금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부는 미국 퀀텀 컴퓨터 산업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제 해당 지분을 지금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3,500억 달러를 한국 정부가 내는 게 아니고 한국 기업들이 이제 내겠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여기 어디에 투자하세요? 뭐 한국에 뭐 삼성이 그 지역에 그쪽에 투자할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퀀텀 컴퓨터 관련 기술 미국이 개발해 놓은 기술들이 삼성으로 이제 흡수가 되는 거고 하나로 흡수되는 거, LG 넥슨으로 흡수되는 거고 LG 전자로 흡수되는 거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은 비밀리에 진행되는 작업이므로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야 돈 내 이 새끼야 하고 그냥 투자를 받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퀀텀 컴퓨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가지고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받은 거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퀀텀 컴퓨터가 뭔가 보니까 양자 컴퓨터보다 400배가 빠르대요. 그냥 아날로그 시대, 디지털 시대. 지금 한국은 디지털 시대고 중국은 디지털을 넘어가지고 양자 컴퓨터 시대로 이미 들어갔고 절반 정도 쫓아가고 그러니까 미국은 양자 컴퓨터 시대를 넘어가지고 퀀텀 컴퓨터 시대로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관세 협상한다고 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 돈 내놔 해가지고 날강구처럼 돈을 삥을 뜯어가지고 퀀텀 컴퓨터 시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 기술들은 나눠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이 퀀텀 컴퓨터를 만든 해킹 프로그램으로 양자 컴퓨터 기반 중국군을 해킹해가지고 중국군 핵미사일이 발사돼가지고 북경을 폭격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하고 중국군끼리 중국 함정끼리 서로 자동으로 총질하고 미사일 쏘게끔 그렇게 충돌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은 뭐 재래전쟁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골든돔 뭐 이런 거를 지금 개발하는데 골든돔이 뭐냐면요. 지금 미사일을 발사를 뭐 북한이든 중국이든 핵미사일을 1000발 2000발 동시다발적으로 발사를 해도 우주에다가 이 위성을 수천 개를 띄워놔가지고 발사하려고 할 때부터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발사를 하면 레이저포로 그냥 우주에서 그냥 쏴가지고 조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사전에 그 퀀텀 컴퓨터로 만들어진 그 프로그램으로 양자 컴퓨터로 만들어진 그 암호 체계를 완전히 박살내고 깨버려가지고
미사일이 발사가 안 되게끔 작동 불능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할 때는 우주에서 뭐 저런 신의 지팡이 같은 저 텅스턴 막대기를 떨어뜨려 가지고 충격파로 그냥 조져버리고 뭐 이런 우주 전쟁을 하지 이제는 재래 전쟁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B-21 전략 핵 폭격기, 스텔스 폭격기 뭐 이런 것만 그런 것만 개발하지 뭐 자잘구레한 전차, 장갑차, 탱크 이런 거는 한국 보고 하라고 넘기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이재명이가 알고 들어갔든 모르고 들어갔든 간에 그 퀀텀 컴퓨터 시대로 미국과 함께 같이 빨려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군사안보, 에너지안보, 식량안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고요. 북한 통일 시 북한 개발하면 한국의 모든 기업의 창고에 보관 중인 물자는 정부가 사가지고 이제 북한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한국 기업들 내수 시장이 이제 폭발 성장하고 이제 한국에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고요. 또 한국 건설업체들이 전부 북한 개발에 이제 투자를 하고 가가지고 공사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인 노동자들은 배제가 되고요. 한국 건설 기술자들이 대거 북한으로 올라갈 거고요. 한국 내 친중 친북 세력들 씨를 말리는 작업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국이 어떻게 돈을 버는가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EU 대통령을 압박을 해가지고 7,500억 달러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게 만들었는데요. 이게 1,050조 원입니다. 환율 1,400원으로 계산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에너지 선박 그거를 지금 한국 조선소들이 미국의 조선소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에너지 수송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EU가 6천억 달러치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환율이 1,400원만 해도 840조 원이 됩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은 뭐 이런 컨테이너 선박도 만들고 이제 그래 될 건데 그러면은 그 컨테이너 선박 만드는데 들어가는 뭐 엔진 뭐 부품 이런 거 수출해 가지고 한국은 돈 벌고요. 뭐 선박 한 척당 노열티는 노열티대로 받고 그리고 이제 뭐 또 조선소가 돈 벌면 거기에 뭐 수익금의 배상 받고 뭐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EU에서 미국에 수출하면은 관세가 15%, 미국에서 EU에 수출하면 관세가 0%인데 한국의 현대차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 뭐 철강 제품 등이 EU로 수출을 내겠죠. 현대기아차는 소형차 부분에서 최정상급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중국차, 일본차가 완전히 판매 부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만든 현대기아차도 밀고 들어오면 유럽은 한국산 제품 전시장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나토 국방비를 5% 내라 이제 합의를 했는데 국방비가 연간 1조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1,400조 원까지 올라가는데 이미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산업이 박살난 유럽은요. 지금 싼 에너지, 러시아 에너지도 파이프라인으로 오는 게 공급돼 버렸고, 공급이 중단됐고, 원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AI 산업 육성은 불가능합니다. AI는 원전을 전기를 엄청나게 먹기 때문에, 원전 없이 무슨, 뭐, 풍력, 뭐, 태양열, 이런 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이제, 유럽은 산업 경쟁력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한국 업체들의 제품들이 밀고 들어오면 경제가 초토화되고, 이제 북한에서 만들어진 한국 제품들이 유럽으로 들어가면 이제 경제가 초토화됩니다. 매년 1조 달러 연간 1,400조 원 국방비를 쓰게 되면 대부분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6월 26일에 나토 한국 방산 협의체 신설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올해 뭐 9월 달에 뭐 이런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나토 국가들이요, 지금 즉각적으로 무기 구매해야 되는 게 한 200조 정도 된다예요. 200조 원. 당장 사들여야 되는 게 155mm 포탄, 뭐 방공미사일, 뭐 전차, 자주포, 장갑차, 전투기 등등. 한국산 무기 체계를 구매하면요, 향후 50년간 부품 공급을 해야 되니까 5배에서 10배의 추가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10년 안에 그 1,000조 원치 무기 수출하는 게 가능한데요. 그러면 향후 50년 동안 5,000조에서 많게는 1경의 추가 매출이 들어오게 됩니다. 무기 체계가 수출되면 원전, 건설, 공산품, 문화관광 상품 등 자동적으로 수출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한국 조선소들이 이제 조선소를 이제 미국에 지어놓고 거기서 EGS-3을 뭐 10척, 20척 1년에 찍어내기 시작하면은 그 한국의 조선소들이 배를 찍어내는 속도를, 함정을 찍어내는 속도를 미국의
미사일 업체들, 뭐 이지스 전투 체계를 만드는 업체들이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국 업체들한테 기술 자료 넘기고 설계도 넘기고 그 MOU 맺어가지고 한국 업체들이 이지스 전투 체계 만들고 미사일 만들어가지고 미국 그 군함에 탑재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이게 친중 친북 세력은 씨를 말리는 작업이 이제 조만간에 들어갈 거고요. 이재명하고 민주당, 이재명하고 중국 이렇게 해가지고 EJ 서로 찌르게 만드는 뭐 그런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RDP MOU란 거를 한국이 이제 체결을 해야 되는데요. 원래는 올해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체결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탄핵이 되니까 이재명이 하고는 힘들 거고 이거 뭐 이재명 그 다음 한국의 친미 대통령이 들어서면은 이제 뭐 체결할 건데 이게 체결되면 연간 700조 원 미군의 신규 무기 시장 그러니까 미군이 연간 뭐 1000조 달러, 1000조 원 이상 무기를 국방비를 쓰는데 그 중에 연간 700조 원치 무기를 신규로 사들인다는 겁니다. 그 미국 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가 가능하게 돼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메이드 인 USA가 되고요. 한국 업체들이 연간 약 2000개의 미군 신규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한국은 미국에다가 무기 수출해서 돈 버는 나라가 되고요. 미국에 무기가 수출되면 이제 뭐 전 세계 무기 시장을 한국이 다 잡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업체들이 제거하고 싶은 업체가 있으면 미국 정부한테 아유 저 샤오미 중국 저것 좀 없앱시다. 중국 조선소 죽여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업 정부 살인도 가능하겠죠. 미국의 조선소가 이제 완성되고 돌아가면요. 중국 조선소로 들어가는 선박용 부품, 엔진 이런 거 수출 못하게 아마 틀어막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 조선소는 다 죽어버리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은 앞으로 엄청난 떼돈을 벌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너무 이제 이재명 정권 뭐 조만간에 이제 뭐 정리될 것 같고요. 뭐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보호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자, 교보문고 에서도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 교보문고 쿠팡에서 16만 2천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요 책을 좀 저희 쪽에 사주십시오.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이고요. 460페이지 금액은 16만원입니다. 이거는 한국에 안 나오는 사진들이고요.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 박물관 돌면서 우리 저자 안재철 대표가 20년 동안 20억 넘게 5만 장 들어가지고 5만 장의 사진을 구매했는데 그걸 전부 칼라화 한 겁니다. 한국에 없는 사진입니다. 자, 010-2130-9642번으로 입금하시고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하고요. 쿠팡이나 교보문고에서도 판매하는데 이왕이면 여기서 사주시면은 저희가 대북 방송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자발적 구독료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